선교일 요약 6번째 주고요.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혼과 친족에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은 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척이고요. 이 친척은 뭐냐 하면은 출생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형성된 것, 그것을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척은요, 결혼을 통해서 형성이 된 가족, 그러니까 시가, 처가, 뭐 이런 것들이 인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정 용어들이 있는데, 친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킨그룹인데, 이것은 같이 협동하고 조직되어 있는 그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나 문화에 따라 가지고 뭐 열댓 명에서부터 수백 명에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사회에서 그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유대가 깊냐, 그렇지 않냐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핵가족은요, 그 두 세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자, 부모 세대, 그리고 아직 장성하지 않은 미혼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된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가족은 떨어져 살더라도 서로의 소식을 알고 지내고 왕래가 있고, 그리고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는 모이는 친척들, 이거를 대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가족에게 어떤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예전만큼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사회에서는 가족이 거의 그 사회보장제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하우스홀드 내지는 그 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집에 사는 게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나홀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핵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가족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용어들, 개념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 가족을 만들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자,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 결혼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두 명의 개인사인가요? 아니면 가족, 이웃들의 공통의 관심사인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점점점 더 그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지는 개인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공동사이고 가족사이기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하위 카스트 남자랑 결혼했다, 내지는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고요. 그게 1년에도 그러니까 기사화되는 것만 100건이 넘는다라고 하니까요. 2020년, 2019년에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이고 집단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아주 특이한 결혼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거지만 수단의 누어족이라고 있었는데, 20세기 초중반까지요. 이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나이 든 여자가 그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에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선 젊은 여자를 자기 남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나오면 자기의 자식으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씨바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 것과 아주 좀 유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은 이 문화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규정짓고요.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규정짓는 그 문화적인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자녀,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양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소년기에도 자녀가 가족의 일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자녀 부양의 그 의무가 그 무게가 더 심해질 때이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문화에서는, 특별히 그 농경 문화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노동력이 증가한 만큼 생산량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혼이 그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한쪽 내지는 양쪽의 친척들에게 자녀 양육과 문화화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정말 생명체이고요. 그 생명체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사회의 문화를 모릅니다. 그 어린 아기가 자라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는 그 부부와 또 부부 중에 한쪽,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요. 그 친척에게 맡겨진 의무 내지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부의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돈들. 사돈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때로는 의례적인 영역에서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결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주 좀 더 옛날적인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 재벌가의 결혼이라고 할까요? 정치 권력자와 그 기업인의 자녀들의 결혼, 내지는 기업인들의 그 자녀들의 결혼, 내지는 정치인과 정치인의 자녀들의 결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양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그 유대감이 강화되고 또 서로 돕는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다섯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편적인 결혼 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결혼과 가족이 동일하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자, 가장 쉬운 거로요.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신혼부부가 어느 가정과 양쪽의 그 가정 중에 어느 가정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또한 다릅니다. 그렇죠? 또 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부양의 의무가 더 크냐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 권리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이 결혼은 인력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결혼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요. 물질적 필요,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을 돕는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가족들 간에 그리고 다른 친족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예. 자, 특이한 결혼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남인도의 나이아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혼이었냐면은 모계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용병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부족의 그 싸움, 전쟁에 참여하는 용병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에 사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그 집 바깥에서 외지에서 살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빠 쪽이 아니라 엄마 쪽에 이 포함이 되었고요. 친족 내 결혼은 좀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예. 사춘기가 되면 그냥 친족의 남자와 의례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의 그 가정 생활은 다른 친족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거는 중국의 또 다른 그 모수족의 이야기도 아주 책으로도 잘 정리돼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 아예 그 결혼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없고 부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고요. 그냥 뭐랄까요, 일종의 암묵적 사실혼 관계 뭐 그 정도가 있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예, 또 호주의 티위족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정말 그냥 벌거숭이 갓난아기가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일생에 거쳐가지고 하여튼 그 결혼 뭐랄까요, 기혼녀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그냥 어떤 성인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관계가 그 결혼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사위는 장인을 돕고요. 예, 뭐 또 필요한 음식도 장인한테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 아기를 낳을 시기가 되면 잠자리를 같이 하고요.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좀 또 늙어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뭐 병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늙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이 때 뭐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이제 몇십 년을 또 삽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여자는 거의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예,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인 여자는 뭐 그 할머니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동일 연령대의 남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어린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뭐 잠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가 그 사회 안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뭐 일이라든지 아니 음식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공급을 받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결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결혼을 그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